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부로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는요. 아침달 시선집 가운데에서 김소연 시인의 시집 아이에게 가운데 남은 시간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그 시집 제목이 그냥 이게 차일드에게가 아니라 알파벳 아이에게네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나는 아직도 멋대로 듣고 멋대로 본다. 들었던 것과 보았던 것을 누군가가 귀에 대고 속삭여준다. 나는 아직도 이 속임수를 믿는다. 속삭임이라서 믿는다. 등을 돌린 그 방에는 아직도 내가 남아있었다. 깨진 약속이 아물기를 기다리면서 쪼그려 앉아 문만 죽어라 노려보면서 어떻게든 커다란 소리를 내려 애를 쓰면서 휘파람을 불거나 씩씩대거나 꽥꽥 노래도 불렀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다. 야유를 하기 위해서였다. 내 손이 내 손을 맞잡을 일이 없어져 갔지만 황갈색 낙엽처럼 팔끝에 아직도 손은 매달려 있었다. 팔꿈치를 가까스로 접어 얼굴을 가렸고 외면하는 용도로서 손을 사용했다. 손바닥과 속눈썹이 서걱대며 마찰을 일으킬 때 해일처럼 거대하고 끔찍한 내가 나를 덮쳐오길 기다렸다. 공포를 아는 얼굴이 되어갔다. 가장 원하던 얼굴이 되어갔다. 드러 누워버린 나무들의 정수리, 드러 누워버린 나무들이 드러낸 뿌리. 나는 그때에도 멋대로 기울었고 멋대로 자라났다. 두 팔을 휘저어 공기를 헝클며 나는 앞으로만 걷는다. 이제 앞이 알고 싶다. 뒤 같은 건 궁금하지 않다. 양쪽에서 은행나무들이 나를 엄호한다. 바드득 운동화가 은행알을 으깬다. 나는 아직도 씩씩하고 아직도 아름답다. 잘 들었습니다. 시 근데 되게 좀 이렇게 어둡기도 하고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오늘 저희는 사실 이제 겨울 작가님 모시고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 들으면서 좀 이제 좀 훈훈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왜 이 시를 가지고 오셨나요? 훈훈하지 않나요? 저는 되게 훈훈했는데.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네. 밝고 막 쾌활하고 그런 긍정적인 무드는 아닙니다만 네. 그냥 화자가 되게 씩씩하고요. 그냥 되게 그런 배경 안에서 이런 화자의 목소리가 되게 안심이 되고 누구를 상정하고 이 화자를 이렇게 떠올리며 시인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앞으로의 어떤 씩씩하고 아름다운 이 사람을 되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들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겨울 작가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었는데 네. 아무튼 여기 근데 이 책도 우리가 훈훈한 얘기하고 있지만 되게 고군분투잖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되게 아름답고 씩씩하게 잘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응원을 담아서 이 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되게 이렇게 좋은 시인 것 같아요. 뭐 유주님 설명 듣다 보니까 또 끄덕끄덕 하게 되거든요. 뭐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의미가 풍부한 시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되게 저한테도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다른 느낌으로 겨울 작가님 한번 모시고 네 어떻게 시 들어오셨는지부터 한번 맞아. 네. 최종심까지 올라가신 오, 맞아. 예, 시에 또 일가견 있으신 또 분이신데 네. 궁금하네요. 네. 김겨울 작가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 남은 시간 이 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첫 질문이 이거라고요? 네, 네. 아니, 준비 안 했구나. 아니, 열심히 들었는데 저 되게 네. 좋았어요. 좋았고 제가 김소연 시인님 시 읽을 때마다 되게 막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까 이런 느낌이 드는 구절들이 항상 있는데 그러니까 속눈썹과 손바닥이 서걱거릴 때였나요? 그런 그게 되게 감각적이잖아요. 네.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밖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는데 집에서는 가끔 이렇게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뭐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마다 타조 마냥 이렇게 가리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 공포를 하는 얼굴이 되어갔는데 그게 원하는 얼굴이었다는 것도 저한테는 그래서 이 되게 어둡고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제가 아는 종류의 무서움이라서 그런데 겨울 작가님은 어떤 해석을 이렇게 어떤 감상이신가요? 일단 고군분투라는 말은 정말 공감을 했고요. 근데 다들 그런 식의 내밀한 두려움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네. 유튜브 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삶에 있어서도 다들 자기만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자기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되게 그런 식의 자기 길을 찾아가는 힘 같은 게 좀 느껴져서 저도 제멋대로 계속 자라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제 겸사겸사 두루두루 책에 네. 대한 네.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뜬금없이 저는 겨울 작가님 책 읽는 속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둘만 보더라도 네. 장 작가님은 저보다 훨씬 빠르게 책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전 전자책으로 읽어서 빠른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가? 네. 왜요? 저 종이책 읽을 때보다 전자책으로 읽으면서 정말 책 읽는 속도가 뭐 2배까지는 아니라도 한 1.5배 정도는 빨라졌거든요. 네. 왜지? 활자가 커져서? 줄간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줄간격 때문에? 네. 줄간격이 넓어져서요? 아니면 줄간격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아. 전자책에서. 그래서 되게 넓게 하고 봅니다. 가독성을 좋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줄이 촘촘한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더라고요. 작은 글자도 좀 못 읽는 사람이고 노안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난시도 있는데 그것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전자책으로 글자 크기 키우고 줄간격 조절하면서부터 정말 빠르게 읽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김겨울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환경의 영향, 그러니까 줄간격이나 글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은 아니고요. 일 때문에 읽어야 될 땐 진짜 빨리 읽으려고 하죠. 이제 뭐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참. 매주 이제 책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이제 읽어서 내용을 숙지하는 게 또 관건이다 보니까 그런 책은 되게 빨리 읽고요. 근데 보통은 천천히 읽고 싶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책 읽는 걸 즐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감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이걸 충분히 느끼면서 읽고 싶어 하는 편이기는 한데 직업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두 분에게 다 궁금한데 네. 네. 두 분 다 이제 책을 이제 쓰신 작가님이잖아요. 근데 유주님도 네. 누가 아니랬나? 누가 아니래요? 근데 그 책을 잘 읽었다라는 피드백을 이제 두 분 다 들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순식간에 다 읽었다. 빠르게 다 읽었다. 다 읽어버렸다. 라는 피드백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떠세요?
책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후루룩 읽히기를 바란 책이면 순식간에 읽은 게 되게 기분 좋은 일인데 천천히 읽히기를 바라고 썼는데 순식간에 읽히면 약간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느낌도 살짝 들 때도 있어요. 네. 그 책마다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장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쓴 책들은 독자들이 다 빨리 읽기를 바라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루룩 읽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체는 기분이 좋은데 제 책을 읽은 독자들 중에는 저런 분들이 많아요. 읽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든가 네. 읽는 내내 되게 불쾌하게 읽었다 또는 불편하게 읽었다. 네, 불편하게 읽었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의도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경우에 제가 의도해서 네. 책의 목적이 그런 쪽에 있기도 하지 않나요? 약간 사실 저도 뭐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어야지라고 쓴다기보다 쓰면서 계속 어떤 불편한 거에 자꾸 꽂혀가지고 그걸 쓰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읽고 불편하게 읽었다는 감상은 저한테는 되게 좋고 네. 막상 또 읽고 되게 편하고 즐겁게 읽었다는 감상은 별로 못 받아본 것 같아서 제가 불편하게 읽기를 바랐는데 굉장히 너무 유쾌하게 읽었어요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유주님은 어떠세요? 제가 안 그래도 아무튼 떡볶이를 정말 순식간에 읽었다고 감상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읽었다고 하니까 재미가 없지는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서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쓴 사람은 후루룩 쓴 게 것이 아니니까 그쵸. 되게 힘들게 오랜 시간 들여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후루룩 읽으면 또 그만큼 후루룩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약간 이런 우려가 그런 불안 같은 게 동시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작가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잘 됐다. 이런 거 궁금한 거 이제 한번 서로한테 여쭈어보아요. 팟캐스트 또는 유튜브로 이제 책을 어쨌든 소개를 하는 건데 네. 일단은 뭐 다른 거보다 살아있는 작가의 신작을 그것도 한국 작가의 신작을 소개할 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심지어 게스트로 바로 모실 때도 있고 그쵸. 그러지 않더라도 결국은 어떤 이 채널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만 좀 삐딱하게 얘기를 해도 당사자한테 분명히 전달이 될 텐데 이런 거 부담 같은 거 좀 겨울 작가님 안 느껴보셨나요? 느끼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느끼죠. 느끼는데 그리고 채널이 작을 때는 사실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쵸.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텐데 맞아. 뭐라고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되게 그런 거에 부담이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출판계에서 뭔가 이름이 알려지면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한테 이 소식이 귀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자명해졌기 때문에 만들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제는 신경이 좀 쓰여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솔직하지 않게 만들려는 건 아닌데 좀 말을 되게 이렇게 잘 돌려서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관점이잖아요. 그냥 한 명의 독자로서의 저의 관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게 취향에 맞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근데 저는 이런 독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낯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약간 애둘러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예전에 만든 영상들 중에 약간 후회하는 영상들도 좀 있어요. 그래요? 좀 그때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거 표현을 약간 좀 주의해서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어떤 이거 좀 솔직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런 부담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좀 불편함 이런 건 없으신가요? 근데 제가 주로 외국 작가의 책을 많이 다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작가의 책들도 분명히 다루고 초대도 하지만 제가 읽는 책의 비중상 외국 작가가 좀 더 많은 경우가 더 많아서 좀 별로 그렇게까지. 그렇군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러면은 그런 신경 쓰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약간 있죠. 더 외국 작가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장 작가님도 페이스북에 책을 읽고 리뷰를 되게 간략하게 남기시는데
외국 작가의 책은 별점을 매기시는데 한국 작가의 책에는 별점을 안 매기세요. 그것도 약간 그런 신경 쓰임의 한 이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이죠. 그것 때문이고 심지어 사실 외국 작가의 책도 그 편집자라든가 번역가가 신경 쓰일 때조차 있어요. 또 막 그쵸. 아는 아. 사이인 경우이기도 하고 뭐 되게 힘들게 뭐 낸 책인 거를 알 때도 있고 뭐 그 출판사의 뭐 중점 도서일 때도 있고 막 저는 그래가지고 읽은 다음에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안 올리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네. 네. 아니면 한참 있다가 어쨌든 신작이 아니면은 좀 마음이 좀 뭐 이렇게 당사자들도 좀 뜨니까 네. 한참 있다가 뭐 2, 3년쯤 뒤에 그냥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요조님은 어떠세요? 저는 책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아, 참. 그래서 얼마 전에 오은이 와가지고 내 책 왜 없냐고 내 책 왜 없냐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오은 시인이 워낙 또 유명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금방금방 팔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니 있었는데 다 팔린 것이다. 그랬더니 빨리 채워놔라 빨리 하면서 재촉으로 막 엄청 이제 그거는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장난식으로 이렇게 네. 하는 경우인데 진짜로 막 불시에 이제 뭐 그런 글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방에 왔다 그런 이렇게 뭐 소식을 듣거나 연락을 받거나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책이 내 책방에 있는가 없는가 또 생각하게 되고 없으면 상처받을 텐데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서점 하니까 좀 이렇게 선물 받는 책도 많잖아요. 이렇게 지인들에게도 받고 네. 그러면 근데 저는 또 팟캐스트 진행하고 또 일하느라 뭐 읽어야 되는 책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점점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주는 게 진짜 이 우정의 정말 분명한 한 이제 방식일 텐데 자꾸 이 못 읽는 것에 대한 부채감 같은 것도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독서 팟캐스트 중에 YG와 JYP의 책걸상 있잖아요. 강양구 기자님 하시는 거기가 이제 약간 색깔 있게 소신 있게 위층단 별론데 막 이런 얘기 막 슉슉 하면서 하는데 좀 재밌기도 하고 저는 좋아해요. 그런 색깔의 채널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실 한국 독서 리뷰라는 게 특히 이제 양지의 리뷰라는 것들이 너무 주례사 비평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영화 평론이랑 비교해보면 영화 리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영화 리뷰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도 뭐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분명히 이제 어떤 그 관객들의 선택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출판 생태계는 지금 뭐 너무 연약해서 사실 뭐 맞아요. 잘못 얘기했다가 다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복잡한 기분이에요. 어느 문예지에서 문학과 사회에서 뭐 평론 vs 평론이었나 리뷰 vs 리뷰였나 뭐 이런 거 코너를 만들어서 이제 좀 약간 좀 가시돋친 리뷰를 실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별로 오래 못 가기도 했고 막상 제가 그걸 읽을 때에도 딱 아니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가지고 제가 다른 작가분한 다른 편집장 분이랑 만날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너무 좋은 리뷰에 익숙해서인지 그걸 보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눈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게 등단 전에 되게 치열한 합평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은 너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서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면에 글을 싣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래도 좀 뭔가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게 약간 서로에 대한 예의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평을 쓰고 리뷰를 하고 서평을 쓰는 사람들이 작가인 경우에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솔직하게 하다가 제가 책을 내고 나서는 약간 좀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조심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역지사지가 되면서. 책을 내면은 진짜 아이를 낳는 심정이 되고 책이 욕먹으면 아이가 욕먹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 기분이 그래가지고 그 뒤로 좀 자제하게 된 것도 사실 있어요. 이게 어쨌든 김겨울 작가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이 그 책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팟캐스트에서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의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책을 사는 거. 그래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읽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방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읽지 않고 그냥 때우기 위해서 그냥 네. 대충 이거 이런 책이구나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만 보더라도 아예 그거를 노리고 읽지 말고 그냥 우리 방송 보고 그냥 이런 책이라고 파악하고 넘어가시라라는 식의 그냥 완전 서머리용으로 그냥 딱 요약해서 알려주는 채널조차 있죠, 있고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책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매까지 이어지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김겨울 작가님한테도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이 혹은 피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일단 당연히 저도 이제 책을 사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약은 안 해요. 일단 요약을 안 한다라는 게 그 영상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고, 네. 3분 요약 이런 거 절대 하지 않는 대신 책의 구성, 구조, 목차를 통해서 이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대신 내용 요약은 안 하고 그 내용에 대한 저의 감상만 이야기해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이런 부분이 어땠고 이런 부분이 좋았고 이런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고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쭉 소개를 하면 그거에 약간 혹하시는 분들이 항상 몇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내용 구성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뭘 소개하면 그걸 사고 싶어 하세요, 다들. 그게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채널에서 제 별명이 영어방이에요. 약간 베리에이션으로 뭐 겨울왕 김영업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정말 별거 아닌 아이템인데도 항상 궁금해하세요. 지금 뭐 쓰고 있는 뭐 라이브다 그러면은 컵 뭐 어디 거냐, 뭐 차 뭐 마시고 있냐. 책이 아니라 그런 네. 소품들도요. 안경 어디서 사셨냐, 막 이런 거.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뭐 어디서 샀고 이런 물건이고 이런 게 좋다. 그래서 막 소개를 해주면 갑자기 검색창에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템이. 뭔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의 좋아하는 감정을 잘 보여주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영상 보면 그 사람들이 가끔 그런 댓글을 달아요. 뭐 진실의 광대가 오늘도 출연했다. 제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네네. 소개를 하면서 책을 막 얘기를 하면서 진짜 광대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사람이 진짜 좋아한다, 저거를 왜 그렇게 좋아하지? 라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좀 되게 동화돼서 사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정말 좋은 인플루언서인 거네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저런 거는 좀 어떠세요? 사실 저희도 고독한 독서가 코너를 하면서 고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요약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도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또 인기 많은 곳도 있고 분명히 책으로는 내가 버거워서 못 읽겠고 뭐 이거를 듣는 걸로 책 내용은 알고 싶다. 그리고 사실 오디오북 시장이라는 게 아예 있고 또 오디오북 중에 책 전문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요약본들 네네.
또 요즘은 이제 전자책 플랫폼 중에 또 그런 요약 서비스 해주는 곳들 인기가 많은데 볼 때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책이랑 독자 사이가 너무 멀 때 책 쪽에서 그렇게 한 걸음 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너무 많이 가면 이게 책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그걸 들을 분들은 그걸 듣거나 안 듣거나 어쨌든 책 쪽으로는 오지 않을 사람들인 거 아닌가 혹시. 예.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복잡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저희가 이방인이나 뭐 인간 실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그게 그 책으로 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콘텐츠인데 이미 네네. 막 기분이 요조님은 어떠신가요? 그런 고전 요약 어떤 콘텐츠 같은 거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뭘 요약해서 알려주는 거 좀 싫어요. 그게 약간 좀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면 네. 이미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이 요약된 것을 소비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이거 읽고 싶어 하는 욕구 자체가 아예 거세가 돼서 이걸 어떻게 읽어? 약간 이렇게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겁이 나고 그런 요약된 어떤 콘텐츠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런 팟캐스트조차도 어쩌면 그런 어떤 현상에 우리는 의도하지 않고 있지만 일조하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겁도 나고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에요.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책이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인데 책보다 더 재미있고 진짜 그런 게 너무 이제 많아진 세상이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되게 설득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겠고 그래서 뭐 어디 뭐 강연 같은 거 하러 가거나 할 때도 책을 왜 읽어야 되죠? 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단골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에너지가 이제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요즘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책 진짜 읽는 거 힘드시면 안 읽어도 된다. 그렇게 읽을 때도 있어요. 네, 괜찮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사실 썼던 게 그 읽어주셨던 신의 21에 기고했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내하는 능력이 없어지면 저는 그것이 분명히 보통 일상의 생활이나 사회에도 분명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썼던 글인데 고전 다이제스트 같은 거는 저는 일견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좋아하거나 제가 그걸 읽진 않지만 뭐랄까요? 정말로 책을 겁내하는 분들한테 약간 허들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고 아무 정말 정보도 없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이제 저도 너무 겁이 나는 거죠. 내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혹시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도 있고 그래서 저 되게 양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사람이 니체를 읽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전 원문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요약본만 보는 사회는 저는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 사이에서 고민이 커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볼거리를 하나 더 주는 것인지 굉장히 자신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기분이 이상한 게 TV 프로그램에 이제 독서 프로그램에 패널로 나가면 거기 멘트가 이제 제 멘트가 아니죠. 어느 작가분이 MC한테 주는 멘트인데 뭐 시청자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해도 뭐 책 한 권을 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뭐 귀찮게 끝까지 읽지 마세요. 뭐 이런 멘트를 하면 처음에 그 멘트를 들을 때 너무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도 아니 이거 보는 거는 읽는 거랑 다르고 뭐 이렇게 너무 다르죠. 근데. 네, 그거를 읽기를 이제
뭐 이걸 보신 거랑 다르니까 시청자 여러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뭐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건 이제 당연히 그쵸. 편집이고 뭐 근데 또 그래서 그 멘트 되게 불편하다 싶었는데 막상 또 거기서 이제 소개한 책들이 서점에서 실제로 잘 팔려요. 그쵸. 예. 그리고 전 되게 놀랐는데 저희 부모님이 되게 책을 많이 읽으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데 저번에 한번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부모님이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책을 읽었는데 막 여러 사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막 얘기를 듣고 하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 같다.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막 TV 프로그램 칭찬하시는 적이 없는데 좋아하시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 아내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징비록 되게 읽고 싶어졌다고 막 본인을 제외한 주변의 모두가 좋아하고 있는. 저도 좋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묘한 기분이 드는 건 맞죠. 그러니까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의 멘트가 어머 어떻게 그런 말을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결국은 그걸로 책을 보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결과론적으로 네.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사실 좀 있고 이게 제가 그 채널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이제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겨울님 덕분에 책을 읽게 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계속 계시기 때문에 약간 내가 뭔가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라는 뭐 조금씩 끌어오고 있다 사람들을 책 쪽으로 읽는 사람 쪽으로 변화시키는데 내가 약간의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오는 보람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저는 명확히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저의 지향점과 결과가 잘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두 개가 모순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책 안 읽으셔도 돼요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사는 경우에 이걸 왜 비판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에도 참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순진하다 싶은 게 자동차 파는 사람들이 그런 거 고민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쵸. 예. 그 차를 안 파는 게 환경에 좋아요. 안 만드는 게 제일 환경에 좋아요. 근데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 뭐 무슨 하이브리드 이러면서 막 녹색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 사이로 나가고 그렇게 마케팅하는데 아무 자기 모순을 안 느끼는 광고에도 보면은 그 차에 혼자 타고 있는데 야 그러지 말고 버스 타는 게 환경을 제일 살릴 것 같은데 그냥 이러는데 이런 거에 아무 모순도 안 느끼고 그쵸. 뭐 책 만드는 사람 책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진하게 되게 신경 쓰고 있죠, 네. 다들. 많이 읽는다며 많이 팔린다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하면 될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약간 저 약간 말 바꿀게요. 바꿔야 될 것 같아. 예. 어떡해요? 응? 책 요약해주는 방송 제가 싫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치만 분명한 역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운동의 영역에서는 좀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운동의 경우에 제가 지금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됐는데 네. 예전에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맞닥뜨렸을 때 제가 뭘 했냐면 그 EMS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 그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그 독서로 따지면 요약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책 안 읽어도 저희 방송만 보시면 읽은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약간 이런 것처럼. 아니 운동 30분만 운동해도 그 EMS가 무슨 전극을 통하게 네. 하는 뭘 이렇게 몸에 붙여요. 부착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만 붙이면 10분 운동해도 30분 운동하는 효과가 난다. 약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 집에 가서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진짜 네. 진짜야? 그 완전 나를 위한 운동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 막 붙이고 이렇게 막 했어요. 네. 그 정말 그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키우는 일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네.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그냥 조금만 운동해도 1시간 운동할 효과가 난대 이러면서 그걸로 이렇게 하다가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그러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운동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빡센 그런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EMS와는 차원이 다른 희열과 쾌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지금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독서도 그냥 안 읽어도 이것만 보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하다가 독서를 조금 알게 되면서 야, 책 읽는 게 이렇게 빡세고 어려운 거구나. 근데 걸려든 거지. 근데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네, 라는 거를 그렇게 낚시하듯이 되듯이 걸려들어서 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지 보는 사람을 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는 그 얘기는 오늘 아니라 가지고 네. 네. 사실 이렇게 이제 뭔가 이 동업자끼리 만나가지고 할 말이 많네요. 네, 할 말이 많은데 이 얘기 하면 정말 끝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사실 고민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네. 이제 조금 가벼운 책 수다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네. 네. 음. 뭐 무슨 얘기예요? 올해 읽은 책 그냥 최고의 책 3권씩 그렇게 소개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뭐 이 책 절대 읽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하드코어 수다를 좀 떨어볼까요? 근데 제가 그런 책이 없었어요. 올해 읽은 책 중에. 진짜로요? 리얼리? 진짜 아니 진짜 없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한번 진짜 없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네. 아. 저는 그렇게까지 악평을 할 만한 책은 저는 없었기 때문에 좋은 책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저는 올해 읽은 책 기준으로 하면 네, 올해 나온 책이 아닌 네, 거죠? 올해 읽은 책 기준으로는 숨 너무 좋았고요. 테드 창. 네. 네. 숨은 너무 기다렸던 책이었고 그 진실의 광대가 출연했던 바로 그 책이 숨이었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진정 좀 하라고 네네. 읽을 테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막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이 출간되기 전에 네. 가편집 상태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광고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읽고 영상 싶다고. 찍을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편집 상태로 받아서 다 읽고 너무 흥분 상태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구나. 올해 읽은 최고의 책이었고요. 저는 거기 실린 중편만 옛날에 한번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북스피어에서. 네네네. 그때 지금 그걸 네. 읽었었는데. 네. 그렇군요. 너무 읽어봐야겠다. 너무 좋았어요. 와우.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테드 창에 대한 저의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뚫고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네. 이 기대감에 부응을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나왔는데 부응을 했어요. 아하. 너무 좋았고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한 장 한 장 줄어드는 게 아까운 기분 있잖아요. 네. 이거 다 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아껴 읽는 맞아, 그런 책이 있어. 네. 숨도 그랬어요.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또 한 편 끝났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막 조마조마해 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저의 올타임 베스트 작가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진실의 광대가 이런 거군요. 네. 지금 흥분한 거 막 보이시죠? 네. 너무 좋아요. 흥분하면 너무너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숨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올랜도를 읽었어요. 버지니아. 네. 옛날에 영화로 나왔던. 네, 네. 92년도에 나왔던 틸다 스윈튼 주연으로 틸다 스윈튼, 나왔던 예. 네. 그 소설을 제가 아예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읽었는데 읽고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네. 읽은 건 자기만의 방밖에 없었거든요. 되게 네네. 그렇듯이. 그렇죠. 등대로 뭐 네, 정도. 뭐 등대로 정도. 근데 올랜도를 딱 읽고 나서 내가 버지니아 울프를 너무 작게 보고 있었다. 뭐 버지니아 울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소설가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버지니아 울프를 조금 더 읽어 나가는 중인데 올랜도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약간 희열이 있는 책이었어요. 발견에 대한 희열이 있는. 네. 델러웨어 부인. 네, 델러웨이 부인. 델러웨이 네, 부인.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어떤 책 꼽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시트에서 네. 꼽았는데 네. 이제 두 사람이 공통으로 그렇죠. 꼽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토드 로즈. 네. 오기오가스. 네. 공저의
다크호스라는 다크호스. 책이 정말 좋았고 네. 저는 어디 이렇게 가서 이제 뭐 책 얘기하거나 무슨 얘기할 때마다 이 책을 영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책이요? 그 다크호스. 아, 다크호스요? 네. 네네. 그렇죠. 그 보통은 이제 막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은 알고 있고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서 항상 다크호스를 얘기하는데 진짜 네. 다크호스 출판사에서 저한테 상장 하나 주셔야 돼요. 항상 얘기해가지고 그 상장 저도 받아야 되는데 장 작가님도 자주 얘기하시죠. 자주 얘기하죠. 예. 저희 사실 시트에서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맞아. 이미 다크호스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는 뭐 이러면서 막 네. 이 책 이 부분 읽으면서 다크호스가 생각났다. 그래서 막 책 읽을 때마다 되게 어떤 이제 사람의 이야기 보면 이 사람 되게 다크호스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끼리는 완전 둘이 하나의 밈이 됐네요. 네, 자진해서 네. 전도사 됐죠.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네. 계몽주의 2.0도 네네. 이렇게 꼽으셨어요. 이게 참 그 사람 캐릭터 나온달까? 그러니까 김겨울 작가님 꼽으신 책이 다 약간 픽션의 판타지가 가미된 소설들이잖아요. 그것도 영미권. 네네. 네, 그리고 저는 그러네요. 저 원래 영미권 소설 안 좋아하는데. 그렇습니까? 저 유럽 쪽을 더 좋아하거든요. 올해 약간 아무튼 말씀하시죠. 근데 또 탑 티어에 들어가는 건 영미권인가 봐요. 그 정도인가 봐요. 가끔 읽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읽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미권 우리 막 의미 부여하자면 거기에서도 백인 남자가 쓴 건 아닌 그러네요. 네. 네. 여성이거나 아시안이거나 네. 판타지가 좀 가미된 네. 지적인 지적인 굉장히 소설. 지적이고 읽으면 주제의식 명료하고 그렇죠. 막 생각할 거리가 막 터지는 그런 소설들. 네. 저는 이 세 권 공통점이 다크호스랑 계몽주의 2.0이랑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공통점이 다 다음 시대의 해답을 조금씩 얘기하는 거였어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그냥 지금 현재랑 바로 다음 한 10년 정도에 닥칠 일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생각들, 유발하라 이 생각 정리한 거고, 다크호스는 뭐 이제 아마 노동시장과 교육 면에서 이제 다음 시대에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일 거고, 계몽주의 2.0은 정치랑 사회 분야에서 어떻게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새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책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류의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뭐 읽으셔도 좀 감흥이 어떨지 모르겠고, 또 이런 책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 권 중에 어느 한 권을 되게 좋으셨다면 나머지 두 권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한 권 더 생각나서.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완독은 아직 못했는데 읽고 있는 책인데 이 리스트에 들어가 마땅한 책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혐오는 우리가 여성 혐오 말할 때 그 혐오는 아니고요. 디스거스트에 가까운 감정이고요. 수치심도 쉐임을 이제 번역한 단어인데, 그 감정이 법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줘야 되느냐, 이게 입법 과정에 그러니까 법에 영향을 줘야 되느냐, 이거에 기초해서 법을 제정을 할 수 있느냐를 탐구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런 걸 다룰 때 이렇게 근거로 드는 게 뭐 판결 근거로 드는 게 옛날에 미국에서 뭐 다른 사람의 혐오감을 유발한다 이런 식의 이제 판결 근거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혐오감 디스거스트가 과연 그런 판결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걸 물어보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책이에요. 읽고 있는데 되게 그 우리 사회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만한 쟁점이 되게 많은 책이거든요. 계몽주의 2.0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네. 유주님은 어떤 책들? 저는 다크호스 꼽았고요. 그리고 읽어야지 정말 책장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꽂혀있던 책이었는데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 읽었고, 그리고 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은희경 작가님의 이제 신간이 이제 올해 네. 얼마 전에 네. 빛의 과거 나왔는데 진짜 너무 좋았고 유주님 그거 처음 읽으셨을 때 막 흥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거 대박이라고 하셨었죠. 아, 네, 너무 좋아서 저는 은희경 작가님한테도 문자를 막 보냈어요. 아, 네, 막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렀는지 언니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막 흥분해가지고 네. 진짜 1억이냐고 막 어떻게 이렇게 썼어요 이러면서 막 뭐라 그랬는데 작가님이 막 너무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네. 반응을 자기가 들어서 자기가 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네. 그 정도로 제가 엄청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여행의 이유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님이 네. 정말 괜히 김영하가 아니구나. 예, 그냥 여행의 이유라는 다소 좀 제목도 너무 그냥 베이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여행 이유 그냥 너무 너무 그냥 뭐지? 아무 생각 없이 제목 지은 것 같은. 그래서 근데 정말 읽고 나니까 아 역시 김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에세이였어요.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지금 이제 출판기의 책 시리즈라든가 뭐 책 관련 현상 네. 아니면 뭐 책 관련 어떤 뭐 무슨 뭐 아이템 하여튼 네네. 중에 제일 뭐 관심 가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뭐 저는 네. SF의 약진. SF의 약진. 싶습니다. 네. 한국 소설계가 이렇게 SF를 환영했던 적이 지금까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오늘의 작가상도 김초엽 작가님 받으셨잖아요. 네네. 오늘의 작가상을 SF 작가가 수상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SF만 쓰는 장르 작가에게 수상을 한 그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국 SF가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네. 작가님도 이제 많이 쓰셨지만 그래서 SF 분야가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점점 발전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걸 보고 있는 게 아주 기분이 좋아요. 더 이제 좋은 소설들이 더 나올 테니까 네. 네, 그걸 지켜보게 될 생각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유주님은 어떤 어떠세요? 거를? 나 너무 장난으로 적었는데. 근데 이게 네.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진짜 책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네. 고민이야. 맞아요. 그래서 썼어요. 뭐냐? 증정 도장 말끔하게 지우는 방법.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뭐 있어요? 이렇다더라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뭐 누군가가 뭐 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제시하기도 하고 뭐 네. 누가 이렇게 해봤는데 알라딘에서 실패했다. 걸리더라 막 이런 얘기도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이거 뭐 그냥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너무 끊임없이 들려오니까 이거 중요하다. 옛날에 저기 사재기가 뭐 아직 남아있던 시절에 네. 그 출판사들이 이제 그때 이제 서점에서 도장 찍어줄 때 그거를 왕창 싸서 이제 순위를 올린 다음에 그라인더로 그 부분을 갈아서 다시 되팔았다더라. 뭐 이런 도시 전설이 있더라고요. 응? 전설 아닌데. 지금도 전설이 아니라 실제인가요? 네, 옆에서 출판계 관계자가 왜 그걸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언급이 전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뭐 도시 뭐 음모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난으로 이제 증정 도장 지우는 방법으로 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올해 가장 관심이 가고 신경이 좀 쓰이고 응원하고 싶었던 거는 에세이인데 네. 다양한 직업군의 에세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맞아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고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예컨대 그 허역 작가님의 이제 버스 기사로 네. 네. 나는 살아가는 그냥 버스 기사. 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청소노동하는 음. 코피루악 작가님께서도 처음에 독립출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정식으로 출판사에서 이제 청소노동하는 일에 대해서 또 썼고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뭐 춤추는 사람 뭐 그 뭐 다양한 어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저는 좀 아주 활발하게 나오면 되게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저한테는 좀 집중되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저도 요조님이랑 조금 겹치는데요. 저는 브런치북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요조님이랑 같은 이유인데 밑바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저자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그런 막 글 쓰는 사람만 쓰는 뭐 어떤 전문 필자 이런 거라기보다 지금 글자가 안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책이랑 어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랑 되게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제가 어떤 사연을 올린다고 해도 거기서 제일 자극적인 부분만 딱 캡처가 돼가지고 그게 짧고 빠르게 널리 잠깐 퍼지는 그렇게 되지 어떤 맥락이 있는 이야기가 좀 사유가 담긴 게 이렇게 돌아다니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인터넷의 세계는 그래요. 그게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근데 그런 플랫폼이 좀 없었는데 여태까지 뭐 공모전에 원고를 보내거나 아니면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플랫폼이 생겨서 뭐 거기서 이제 또 의외로 베스트셀러도 많이 나오고 뭐 90년생이 온다도 네. 거기서 나왔고 뭐 그렇구나. 예, 책들이 거기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책이 이미 브런치북 통해서 나온 책이 1000권이 맞아요. 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하실 거죠? 올해 뭐요? 정말 내가 읽은 최악의 책 뭐 이런 거는 네 딱히, 정말 네. 없다고 저는 하셨고 없어요. 네. 장 작가님은 괴작이 있었다면서요? 괴작. 아 근데 괴작. 전 이거 네. 추천해요. 와, 추천하는 괴작. 네, 시인장의 살인입니다. 네. 시인장의 살인. 네, 자세한 내용은 내용 설명하면 내용을 설명하면 이게 괴작인 거에 이거 놀라움을 조금 깎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책 소개를 봐도 사실 이게 괴작인 거를 잘 모르실 거예요.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 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싶은데 좀 재밌게 읽었어요. 앨리스 죽이기도 상당히 괴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뛰어넘는 얘기 좋았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슬그머니 괴작이 있긴 있었네요. 뭐 어떤 거요? 근데 이거 저한테만 괴작일 수도 있는데 채실비치에서가 저는 좀 이상했어요. 네? 채실비치에서 전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그 조금 소설. 네. 이연 이름 뭐였지? 네. 아 갑자기 이름이 이연 유명한 작가 소설이에요. 그거. 되게 이름 까먹었어. 이름 채실 비치에서? 네. 채실비치에서. 그거 영화도 네, 영화도 있어요. 됐잖아요. 이언 맥큐. 맞아. 이연 맥큐. 이언 맥큐. 이언 맥큐언 소설 중에 그런 게 있나요? 네네네. 오. 저는 이제 이언 맥큐언에 대해서 작가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그냥 정말 전혀 그 사전 지식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읽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네.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가 첫날 밤에 헤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이제 책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저한테는 약간 좀 막 얘가 이상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언 맥큐언도 은근히 그런 거 태아가 주인공인 소설도 한번 썼었어요. 아 진짜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책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 네, 근데 재밌게 읽었어요. 네. 네. 이 의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도 영업을 한다. 이런 의성어로 의성어 영업.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되게 제가 깨는 얘기 하나 하면 막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막 하면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맞아. 듣는 사람들 되게 이렇게 뭐 하는 뭐 거야? 하는 왜? 거야? 뭐요? 막 이러고 그러겠죠. 되게 약간 그때 이렇게 정신 차리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이미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 근데 당사자는 너무 재밌어요. 네. 저 추천한 것만 더 할게요. 네. 이제 하나씩 하셨으니까 이거 괴작은 전혀 아니고요. 너무 얘기하고 싶은 책이 생각나서 제가 재밌다. 올해 읽은 책 중에 제일 많이 울었던 책이 생각났는데 네. 문모카 작가의 돌이킬 수 있는이라는 음. 소설이 있어요. 네. SF죠. 네, SF인데 진짜 많이 울었던 소설이거든요. 아. 근데 박진감이 엄청난 소설이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스포일러를 할 수 없는 소설인데 읽어보시면 끝까지 정말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눈물이 줄줄 나는 네, 그런 소설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어요 벌써. 뭐 이렇게 굉장히 한 1시간 더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할 말이 많은데. 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지는지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네. 참.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그거 이제 여쭐까 봐요. 네. 김겨울 작가님 이제 아무튼 피아노라고 네. 하는 이제 아무튼 시리즈의 필자로서 네. 그 책을 앞두고 계시는데 네. 혹시 언제쯤 우리가 그 책을 읽을 수 있게 될까요? 일단 내년에 쓸 계획이고요. 내년에 쓰겠다고 한 책이 2권이 있는데 지금 내년에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내년에 쓰면 그래도 뭐 내후년에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12월 초에 제가 공저로 참여한 책이 하나 또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올해 벌써 3권째 내고 있는데 우와. 그 연필에 관한 여러 이제 사람들의 에세이를 모은 책이에요. 네. 여전히 연필을 씁니다. 아직도 연필을 씁니다였나? 여전히 연필을 씁니다였나? 무슨 그런 책이 12월 초에 나오는데 네. 그 책으로 먼저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준비하고 계신 거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다 이번에 광고 네. 해주십시오. 이제 책을 앞으로도 계속 쓰게 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책이 적어도 3권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쓸 예정이고 제가 매주 이제 글 연재를 하는 걸 모객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실 수 있는 펜딩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연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라디오도 계속 하게 될 거고 유튜브도 계속 지금 하던 것처럼 하게 될 거고 리디 셀렉트에도 이제 글을 쓰게 돼서 네, 거기서도 글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시네21 글도 계속 쓸 거고요. 뭐 이렇게 많죠? 얘기하다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네요. 말하는 네. 사람이자 쓰는 사람이군요. 그러게요. 이제 좀 말이랑 이게 다 아웃풋이잖아요. 네. 조금 재충전을 할 필요성을 느끼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활발히 되는 대로 열심히 계속 쓰고 말하고 할 계획입니다. 네. 많이 읽을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이래도 되나 싶은 약간 게스트가 와가지고 이렇게 출판계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왔는데 너무 환대해 주셔서 저도 편안하게 실컷 하고 싶었던 얘기 하고 갑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진짜 뭐 겨울 서점하고도 뭔가 네, 한번 나오세요. 뭔가 재밌는 거 했으면 좋겠다. 네. 네. 한번 오시죠. 네. 겨울 서점이 이게 뭐라고 뭐 이런 거 콜라보 잘못하면 그거 콜라보 진짜 잘못하면 네이밍이 좀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해지네요. 그래도 책방 주인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하루 맡기시게요? 책방 겨울. 응? 책방 겨울. 아니 만우절 특집으로 재밌겠다. 체인지에서 네. 겨울 서점 서점에 내가 나오시고. 하고 책방 부사 하루 일해서 음. 그거를 또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좋은데요? 어허.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네. 아무튼 뭐 2020년에도 재미있는 거 네. 많이 하고 떡볶이도 또 한 번 먹고 네. 온오프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끝으로 유튜브로 책 권하는 법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속을 탐험하며 제가 한국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느낀 부분은 대중이 원하는 공감의 정서였습니다. 영상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영상을 본 사람들도 같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북튜브는 이 공감의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드는 유튜브 영상이 사람들에게 책 읽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책에 호기심을 갖기 바라고 그래서 책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수가 늘수록 무섭다는 건 어쩌면 유명세에 대한 부담감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강렬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임을 상기하며 어떻게든 버텨보곤 합니다. 언제나 늘 무언가를 무마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런 축복 속에서 삶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책 이게 뭐라고가 잠시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 겨울방학 앞두고 겨울 작가님 모신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뭔가 갑자기 이렇게 멘트를 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럼 저희 이제 동면에 들어가는 건가요? 겨울잠 좀 자나요? 네, 네. 뭐 지금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잠깐 전열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단장한 말끔한 얼굴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2019년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책 이게 뭐라고 함께 해주시고 또 보내주셨던 하트들도 저희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장 작가님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신다면? 그냥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다들 건강히, 네, 그리고 저희도 건강히 잘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